안녕하세요. 오늘은 직장 내 따돌림, 본능과 구조의 문제라는 글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. 이게 많은 분들이 그냥 개인 간의 갈등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. 오늘은 그 뒤에 숨어 있는 좀 더 깊은 원인을 파헤쳐 보려고 해요. 뭐랄까? 본능이나 조직 구조 같은 문제까지요. 이 글 쓰신 분 있잖아요. 예전에 직장에서 따돌림 경험이 있으셨대요. 점심시간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다거나 동료들이 갑자기 자기만 빼고 싹 사라지는 그런 경험이요. 이게 수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분노 또 수치심 이런 걸 느낀다고 하니까 정말 개인에게는 깊은 상처구나 싶더라고요. 자, 그럼 이 복잡한 문제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요? 좀 흥미로웠던 게 필자가 스티븐 킹 소설 그 캐리 있잖아요. 그걸 언급하더라고요. 캐리어? 네, 학교 폭력 이야기인데 이게 직장 내 따돌림이랑 본질적으로 같다고 느꼈다는 거예요. 한 개인을 고립시키고 결국 파괴해야 하는 그 집단적인 폭력성, 그게 같다는 거죠. 그 비유가 상당히 와닿네요. 물론 결말은 뭐 영화처럼 초자연적인 비극은 아니지만 퇴사나 이직 같은 그런 현실적인 파국으로 나타나는 거고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 직장 내 따돌림을 단순히 그냥 저 사람 성격 이상해서 아니면 둘이 사이가 안 좋아서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 뇌과학자 나카노 노부코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. 단결이 오히려 차별을 만든다. 단결이 차별을 만든다? 와, 역설적인데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집단의 생존과 안정을 위해서 내부의 좀 다른 존재, 튀는 존재를 본능적으로 배제하려는 그런 심리, 사회적 배제 메커니즘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. 아, 본능적으로요? 무섭네요, 그거. 하긴 조직 행동학에서도 보면 집단 응집력이 강할수록 동조 압력이 세진다고 하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직장이라는 조직 자체가 어쨌든 구성원들이 그 조직 문화에 좀 순응하길 바라니까요. 그러다 보니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좀 관행에 어긋나는 사람은 쟤 뭐야? 이렇게 이단어로 보이기 쉽고요. 바로 그겁니다. 그런 무의식적인 위기감 같은 게 결국 따돌림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필자가 계속 강조하는 게 제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이거였군요. 네, 절대적으로요. 내가 못나서 그래,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생각은 진짜 위험한 함정이에요. 그 필자 상담 사례 중에 그런 분도 계셨대요. 자기가 혹시 낙하산 입사라서 동료들이 미워하는 것 같다고 오히려 가해자를 이해하려고 했던 거죠. 세상에 피해자가요? 네.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할 게 따돌림의 책임은 피해자 개인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. 그보다는 우리 안의 그 본능, 그리고 조직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, 이게 결합된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거죠. 사회적 현상이다.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? 그냥 시스템 탓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. 필자가 좀 희망적인 이야기도 하던데요. 그 잠재적 조력자 이야기요. 아, 네. 그거 중요하죠. 따돌림에 가담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속으로는 이건 좀 아닌데 하고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분위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맞습니다. 모든 구성원이 다 한마음으로 나쁜 짓을 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 침묵하는 양심을 가진 동료를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. 침묵하는 양심. 네, 물론 쉽진 않겠죠. 용기도 필요하고 또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고요. 하지만 혼자 고립돼서 싸우는 것보다는 그들과 어떤 신뢰 관계를 만들어서 상황을 좀 바꿔보려고 시도하는 거. 이게 훨씬 주체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봐요. 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. 듣다 보니 결국 이 문제는 피해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생각도 드네요. 정확합니다. 우리 모두 직장인이잖아요. 한번 돌아봐야 해요. 나는 혹시 다른 동료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? 나도 모르게 그 모난돌 취급받는 사람에게 좀 차갑게 대하진 않았나? 뭐 이런 성찰이 필요하죠. 네. 단순히 방관하지 않는 걸 넘어서 다른 목소리를 좀 존중하고 또 포용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. 오늘 저희가 직장 내 따돌림이라는 좀 무거운 주제를 다뤄봤는데요. 개인적인 상처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우리 안의 본능과 조직 구조가 얽힌 아주 복잡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중요한 건 이제 더는 피해자에게서만 원인을 찾으려는 시각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는 거겠죠. 문제의 근본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만약 여러분 주변에서 비슷한 어떤 집단적인 배제나
혹은 암묵적인 동조 압력 같은 분위기를 느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그냥 침묵하는 다수 중 한 명이 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누군가에게 정말 절실한 그 잠재적 조력자가 되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.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